여러분이 지금 시계에서 보고 있는 1분과 5살짜리 아이가 느끼는 1분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50세 성인의 24시간은 5세 아동의 6시간과 동일한 밀도를 가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뇌가 당신의 인생을 통편집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유일하고도 과학적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생체 컴퓨터와 같습니다. 컴퓨터가 용량을 아끼기 위해 중복된 데이터를 압축하듯이 뇌 또한 반복되는 일상을 하나의 데이터로 뭉쳐서 저장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 출근길의 풍경, 점심 메뉴, 퇴근 후에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 어제와 똑같다면 뇌는 이것을 기록할 가치가 없는 정보로 분류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습관화라고 부르며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뇌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녹화하지 않고 건너뛰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집을 나서서 회사나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관문을 나선 기억과 도착한 기억만 있을 뿐 그 사이의 과정은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흐릿할 것입니다. 이것은 뇌가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오토파일럿 모드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경로를 걸을 때 뇌의 전두엽은 활동을 멈추고 무의식을 담당하는 기저액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단순히 기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예측해서 현재를 덮어쓰게 합니다. 이를 예측 처리라고 하는데 뇌가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대신 과거의 기억을 불러와 현재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즉, 여러분이 매일 보는 익숙한 사무실 풍경은 눈으로 보고 있는 실제가 아니라 뇌가 과거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온 환영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릴 때는 하루가 그토록 길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프레임 레이트 가설입니다. 고성능 카메라가 초당 120프레임으로 슬로우 모션을 찍듯이 어린아이의 뇌는 초당 처리하는 시각 정보의 프레임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극이 새롭기 때문에 뇌는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캡처하여 저장합니다. 반면 성인의 뇌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과감하게 생략하며 초당 프레임 수를 30프레임 이하로 낮춥니다. 실제로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물리적인 신경망의 노화로 인해 정보가 뇌에 도달하는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이미지가 뇌에 도달하고 처리되는 속도가 느려지면 뇌는 시간의 흐름을 실제보다 더 빠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10년 전 찍은 동영상을 2배속으로 돌려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입력되는 정보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뇌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19세기 철학자 폴 자네가 주창한 자네의 법칙입니다. 5세 아이에게 1년은 지나온 전체 인생의 20%에 해당하는 거대한 시간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50세 성인에게 1년은 인생의 2%에 불과한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이 로그 함수적인 시간 인식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가속도가 붙는 롤러코스터에 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뇌 속의 시계를 관장하는 핵심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쾌락을 주는 물질이 아니라 뇌가 사건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기억에 타임 스탬프를 찍는 잉크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자극을 만났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그 순간을 선명하게 각인시켜 시간을 늘려서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익숙한 일상에서는 도파민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고 뇌는 잉크가 없는 도장처럼 시간 위에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이 더욱 빨리 사라지는 주범은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은 뇌의 보상 회로를 고장내어 인위적인 도파민 홍수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뇌가 시간을 인지하는 감각 자체를 마비시키며 30분 같은 3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동안 여러분의 전두엽은 기능을 멈추고 그 시간은 인생의 기록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포나 경외감 같은 강렬한 감정이 시간을 느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번지점프를 하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흐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서 뇌는 편도체를 풀가동하여
초당 수백 장의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의 밀도가 극도로 높아지면서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속되는 시간을 멈출 수 없을까요? 다행히도 뇌과학은 신경가소성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뇌는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은 뇌에게 끊임없이 예측 오류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매일 가는 출근길을 바꾸거나 듣지 않던 장르의 음악을 듣거나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는 사소한 불편함이 뇌를 깨웁니다. 여행이 길게 기억되는 이유는 단순히 즐거워서가 아니라 뇌가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다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장소에서는 오토파일럿 모드가 꺼지고 뇌는 생존을 위해 주변의 소리, 냄새, 풍경을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 없이 가보지 않은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프레임 레이트를 다시 높일 수 있습니다. 일상 속의 작은 모험이 뇌의 시간 기록 장치를 다시 작동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뇌에 엄청난 부하를 줍니다. 학습하는 그 순간에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회상할 때는 그 기간이 매우 길고 알차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회상 용이성이라고 하는데,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의 랜드마크가 많을수록 우리는 그 시간을 길게 평가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낸 주말은 순간은 편안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현대의 편의 시스템은 뇌를 게으르게 만들고 시간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기, 배달 대신 직접 요리하기, 검색 대신 사색하기 등 의도적인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아날로그적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여 시간의 질감을 두텁게 만듭니다. 편안함은 시간의 적이며 약간의 긴장과 집중이 삶의 해상도를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마음챙김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현재라는 유일한 실제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마시는 커피의 향, 의자의 감촉, 들려오는 소음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뇌는 오토파일럿을 끄고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의식적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훈련만이 가속화되는 시간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은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뇌가 효율성을 추구하며 벌어지는 착시 현상입니다. 새로움이 없는 반복된 일상은 뇌의 기억 용량을 차지하지 못하고 압축되어 사라집니다. 익숙함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주며 뇌를 귀찮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길게 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과 똑같다면 내일은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낯선 행동을 하나만 시도해 보십시오. 그 작은 파격이 당신의 뇌세포를 깨우고 잃어버릴 뻔한 오늘 하루를 선명한 기억으로 되살려낼 것입니다. 물리적 수명을 늘릴 수는 없지만 체감 수명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